많은 비가 내린다는 기상예보만 들려와도 우려스러운 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5월 축구장 930개 면적에 불에 탄 밀양 산불 지역 대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경남 전 해역에 해파리떼가 출몰하면서 조업이 어려워지자 어민들이 해파리 제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코스트코 김해점이 다음 주 오픈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5건의 신고 이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해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은 마땅히 없는 실정인데요. 많은 비가 내린다는 기상 예보만 들려와도 가장 우려스러운 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5월 축구장 930개 면적을 태운 밀양 산불 지역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산불 피해를 입은 밀양 교동의 춘복산입니다. 검게 그을린 소나무 숲과 곳곳에는 흙이 파여 있고 나무의 뿌리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또 다른 위험은 산사태. 국립산림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산불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했을 때 토사 유출량은 85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불에 탄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불 피해 현장에는 이렇게 재가 남게 되는데 재가 비가 내리면 땅에 물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폭우가 내리면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가 피해가 더 커집니다. 산불이 났던 지역은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 산사태에 더 취약합니다. 동해 그쪽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났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산사태 방지에. 그러면 그 하나의 요소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은 다른 지역에 똑같은 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밀양시는 산불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응급 복구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사업비 4억 4천여만 원을 편성해 올해 10월 중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불 지역 위주로 평소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마을 뒤쪽에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지금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용역 발주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난 5월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약 930개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지만 산불의 피해가 컸던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 보름달 물해파리 들어보셨나요? 최근 보도를 통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주 듣거나 익숙한 이름은 아닐 텐데요. 이 이름도 낯선 이 해파리가 요즘 가까운 바다에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요즘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말인데 왜 그런 걸까요? 최근 중부지방의 폭우나 다른 나라의 이례적인 폭염, 폭우처럼 이상기온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해파리가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해파리가 촉수에 독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는 독이 있어서 최근 부산 해수욕장에서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파리가 늘면 물고기들이 도망가면서 물고기도 안 잡히고 잡혀도 그물 가득한 해파리에 쏘여 죽어버리기 때문에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민들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민들과 지자체가 해파리를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해파리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 앞바다입니다. 나란히 선 어선 두 척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는 없고 투명한 해파리들만 가득합니다. 주로 유속이 느린 바다에서 나오는 보름달 물 해파리입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번식해 그물망에 걸려 어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경남 전 해역에 해파리떼가 출몰하면서 제대로 된 조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해파리떼로 인한 피해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파리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해 후역 공판장 하루 위판량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전어를 좀 조업을 해야 되는데 좀 그거를 좀 포기하고 좀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어민 피해가 계속되자 해파리 구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해파리 수매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165톤을 수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대량 출몰로 인하여 23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지금 현재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구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출몰한 해파리떼로 어민들의 씨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는 이달 말까지 해파리와의 사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코스트코가 개장 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김해시와 코스트코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 주 개점을 앞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김해 주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길 건너에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 개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다가오는 개점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코스트코가 개점하면 이용자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같은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 맞은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김해시는 코스트코가 들어서면 평일은 하루 3,000대, 주말은 4,000대까지 교통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행량보다 두세 배 많은 양입니다. 입주민 차랑 이제 여기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랑 몰리다 보니까 복잡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게 가장 걱정이죠. 운전자 입장에서. 이곳에서 1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묻자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본사와 이야기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해시는 홍태용 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TF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개점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우리시에서는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그 상갑 구간에 대해 가지고 도로 확장 등을 계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협의가 완료되면 추가 도로 전용 추가 도로 개설됨으로써 교통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코스트코 김해점은 오는 25일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소식을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시간입니다. 실거주자의 주거 개선을 위해 15년 이상 노후화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창원시가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남도의회에서 한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준비해서 사업 승인을 받겠다는 각오인데요. 순기능과 함께 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화로 한국부동산학회 회장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상철입니다. 네, 이번 사업에 실거주자를 포함한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것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노후화를 막고 또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준공 후 15년 경과된 건물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서 정축을 할 수 있는 제도죠. 네. 우리가 흔히 그 재개발과 재건축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리모델링은 건물을 전부 허물지 않고 기본 골조를 유지한 채 정비해 나가는 그야말로 주거 환경 관리 정책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취지는 좋지만 선의가 꼭 순기능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특히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핵심을 짚어준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네. 그 예컨대 그 재건축 재개발보다 공사 기간이 그 짧은 것은 리모델링의 큰 장점이죠. 그리고 재건축처럼 그 초과 이익을 함수당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자 그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도 있습니다. 가구 수를 늘려 그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그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정축을 해야 하는데 이 수평으로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위로 높여 올리는 것도 그 용적률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별개의 동을 신축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일조권 침해라든가 또는 그 녹지 공간이나 빈 공간이 없어지니까 기존의 그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 우려를 극복하고 실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순기능만을 따지면 창원시에는 여러모로 이점이 되겠습니다. 사업 결정까지 창원시에서 어떤 것을 더 챙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모든 관리 감독이나 사업 승인은 그 해당 지자체가 합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노후화된 그 아파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루빨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을 해서 네.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창원시에서 제작한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의사항이란 책자가 만들어져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그 창원시가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은 이 한꺼번에 대단히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일시에 진행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그 후유증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 당장 그 전세 대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전세가 폭등으로 이 돈 없는 사람들이 창원에서 살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승인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5건의 신고 이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16일 밤 김해와 진주, 함안 등에서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와 사천에서도 침수 피해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장유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김해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장유 소각장 이전이 김해시장의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주민투표로 증설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소각 방법 대신 쓰레기를 간접 가열해 기름을 재생하면서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신기술을 공동 검증하자고 김해시에 제안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장유 소각장 증설은 쓰레기 증가와 국비 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